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4단계 네. 때문에 스튜디오 출연을 좀 쉬고 네. 이제는 다시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출연자분들이 많이 안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옆에 계시면 더 든든하고 그런데 오늘 그 힘을 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리포트 분석해 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ESG로 바라본 포스코입니다. 이번 주 ESG 업종 리포트 관련해서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삼성전자였다가 오늘은 포스코죠.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잖아요. 이 철강 산업이 특히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환경 산업의 파괴를 좀 주범적으로 이루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ESG 경영을 하려면 포스코가 좀 필두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분석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월요일은 이제 ESG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반도체와 탄소 배출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강 산업과 ESG, 그중에서도 포스코를 말씀을 드릴 텐데 월요일 국내 시장에서 ESG를 조금 유심 있게 볼 섹터 중에 하나는 가버넌스. 결국엔 지배 구조가 오너 일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선, ESG로 바라본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탄소 배출에 있어서 어느 산업보다도 철강 산업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포스코가 탄소 절감을 이루어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곳이 또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그리고 7월 23일자 키움증권 리포트와 포스코에서 발간한 리포트들, IR 자료들 좀 살펴보면서 ESG로 바라본 포스코 내용들을 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유틸리티 분야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2위를 철강 산업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발전 재료별로 무엇으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 석탄 화력이 52%, 원자력이 36%, LNG가 9%, 이후로 신재생, 수력, 유류 발전으로 1% 내외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LNG 발전도 석탄 화력 발전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석탄 화력 발전과 LNG를 합하면 6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매우 탄소 배출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재생과 관련된 발전원이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좀 대두되면서 석탄 발전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2017년부터는 노후 석탄 발전소를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와 시행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석탄 화력 발전이나 LNG 쪽이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고 신재생 쪽으로의 발전원을 높여나간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 에너지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석탄 발전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할 수 있고 신재생 환경 정책의 목표로 다다를 수는 있지만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 ESG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철강 제조 공정은 다들 아시다시피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넣고 그러면 석탄과 유연탄 쪽으로 용해, 녹여서 환원시켜서 정제된 샘물을 가지고서 이제 판을 만들거나 그 판을 또 다른 프레스에 넣어서 거기 산업에 맞춰서 자동차면 자동차, 다른 쪽으로 응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죠. 철강 1톤을 생산했을 때에 약
1.8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철강 산업은 화석 연료에 의한 전 세계 탄소 배출 7에서 9% 비중을 차지한다고 2017년도 기준으로 리포트는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국내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 포스코가 1위, 현대제철이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면 이 철강 산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부채를 기업이 모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출권 부채 규모가 현대제철이 1,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어서 1위, 그리고 포스코가 509억 원으로 2위, 그리고 LG화학이 250억 원을 넘어가면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발전원별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높여가면 에너지 단가가 높아지는 것처럼 철강 쪽도 마찬가지죠. 수소 환원 공법이나 탄소 포집, 바이오 연료 등 그리고 전기 용광로를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탄소 배출은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아래에 CO2 배출량의 그래프를 보면 일반 용광로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광로에다가 최신 기술을 포함시키면 이보다는 줄어들고, 용광로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면 이보다 또 줄어들고, 용광로에서 나오는 탄소를 다시 포집해 나가면 탄소 배출량은 또 줄어들 수 있고, 일반 전기로 그리고 탄소 제로를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 전기로까지 내려가면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전기로 쪽으로의 방향은 결정되어 있지만 철강 제조 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을 때 에너지 단가가 높아져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것처럼 신재생 그리고 전기 용광로를 사용했을 때 철강 제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철강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를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2019년도부터 포스코는 여전히 기후에 대한 부분들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 여전히 추진 중이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발간된 포스코에서 기후행동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앞으로 우리는 줄여나가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을 했죠. 2019년부터 3년간 1조 8천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 그리고 2024년까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35% 절감하겠다라는 내용과, 이에 따라서 시행을 했을 때 2050년도경 되면 탄소 제로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포스코도 중장기 플랜을 열어놓고 ESG 또는 탄소 중립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들 드렸고, 그리고 철강 산업에서 탄소 중립까지 나아가면 결국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철강 비용까지도 높아진다, 판매 단가까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에너지에서 탄소를 만들어내는,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을 줄여나간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강에서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 인해서 전기 용광로를 사용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결국 철강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ESG에서 바라본 포스코 과연 혜택 또는 매력이 있을까? 앞서서도 시작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죠.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지배구조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기업들을 속속들이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력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 그룹들이 오히려 조금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면서 제품들을 국제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활용을 하면 그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가까운 ESG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줄을 이뤄 나갈 것이고, 포스코도 2050까지 탄소 중립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의 이 포스코 제품들을 사가는
판매 전략이 오히려 이곳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오늘 ESG로 바라본 포스코, 어제 바라봤던 탄소와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면 포스코를 이제 수요일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추세선, 장기선을 보고서 이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있다라고 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일 5% 이상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기록이 됐는데요. 5% 이상 빠지면서 이 장기 추세선상 추세 저점을 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수급은 어떤가라고 본다면 최근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조정 기관들의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있고 그리고 함께 시장이 움직일 때의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도 함께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시장 반도체 쪽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수급이 쏠렸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포스코도 일부 저가 매수 유입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포인트로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법안이 8월 초 하면서 상원에서 합의가 도출됐고 지출안도 합의가 되었고 앞으로 의회 의결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더 자주 접하게 되면서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합의될 경우,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수혜가 조금 더 전망이 되고 있죠. 고속도로 건설이나 상수도 사업, 그리고 브로드밴드, 인터넷망이죠. 그리고 5G 관련해서 전력망 현대화 및 ESS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출안, 그리고 계획안들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앞서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건설 기계가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기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대규모 건설이 수반된다라는 의미이고 대규모 건설에서는 필요한 것이 철, 결국엔 1차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고리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설의 그린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투자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수소,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ESS 여러 가지 모든 투자 산업에서 철은 1차 재료가 되고 1차 산업재가 되기 때문에 포스코도 경기 민감주와 함께 수혜가 전망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반도체와 탄소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포스코와 탄소 배출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투자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탄소 배출 절감이 2050년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계좌에 당장의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나 반도체와 탄소 그리고 포스코와 탄소 배출 절감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인 만큼 추세상 적점 저위험에 다다른 포스코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략적으로 조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꼭 개념들 ESG에 대한 부분들 탄소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세 번째,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우상향 추세를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여기에 플러스 ESG 지표에 의한 평가는 어떤 것인가, 어떠한가, 이렇게 포함시키고 싶을 만큼 미래로 가면 갈수록 아주 ESG 개념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는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저점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ESG로 바라본 포스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로 살펴본 포스코 당장의 이 주가 영향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을 실천해 나간다면 ESG 부분에서도 포스코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면 되죠. 네. 어떤 이야기 나눠드릴 건가요? 리포트 전문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핫클립 영상 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은 불가능하지만 산업과 섹터에 대한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매일 아침과 장중에도 종종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자라고 보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보들 장중에 얻어간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